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뭉치입니다. 예, 요즘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소장 펀드도 있었고, 그죠? 또 그 전에 월세 이런 네. 이야기도 있었고,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저금리 저성장 뭐 이런 등등 하는데 지금 우리 머니스토리 홈페이지에 우리가 올려놓은 화면이 대출금리 깎을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최근에 뭐 이제 신혼부부들 아주 뭐 저금리 2%대 뭐 네. 그런 걸 장기 대출.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금리가 상당히 내려간 줄 알아. 내려간 줄 아는데 그런데 지금은 나한테 높아. 그렇지 네. 내한테 내 금리는 내 이자는 비싸. 네. 이상하게 분명히 다른 사람들은 보면 다 금리가 떨어졌다고 뭐 2% 하는데 내 금리만 안 떨어지는 것 같아. 안 떨어지는 것 같아. 심지어 지금 6%짜리 받고 계신 분도 있으세요. 제1금융권에서. 제1금융권에서 6%. 네. 그죠? 예, 그 뭐 다른 뭐 이렇게 다른 제2, 제3도 아닌데. 그렇죠.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많아요. 실질적으로 상담해 보면 많았고. 근데 그분들은 네. 생각하기를 아니야 나는 옛날에 10%였는데 6%를 내고 있으니까 저금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자기 생각이고 실질적으로는 실질금리가 많이 내려갔고 대출금리나 이런 것도 많이 내려갔죠, 그죠? 그렇죠. 예, 많이 내려갔는데 자 그러면 그것이 과연 내가 지금 이자를 많이 내고 있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냐 어쩔 수 없는 것이냐 그렇죠. 그 방법이 있으면 어쩔 건데 그렇죠.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 의리인 줄 알아요. 의리기 때문에 한번 그 약정한 그 조건을 지켜야지만 되는 줄 좀 많이 착각하시고 있으신 분도 있으시고 또 그런 걸 또 시간이 한 몇 년 지나 보면 그냥 무관심해요. 그냥 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너무 착하니까 이게 한번 도장을 찍었으면 거기 끝까지 가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 네. 우리가 너무 착해요. 그래서 착해.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예, 금융권들은 많이 알수록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대출에 대해서 우리가 깎는 거는 연필만 있는 게 아니라 금리도 깎을 수 있다. 야, 그거 참, 그거 참 기가 막힌. 아니, 우리 책도 하나도 안 써봤던 우리 뭉치 씨가 네. 어떻게 그런 그 기막힌 표현을 그렇게 갑자기 할 수 있을까? 그 뭐 깎는 별로- 것은 연필만 깎는 게 아니다. 대출금리도 깎을 수 있다. 와. 깎는 거 잘해 제가 깎는 거를. 깎는 거 잘한다. 예, 뭐 결제할 때 깎는 거 잘합니다. 그래, 또 이게 캠핑을 가다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깎는 게 있겠다. 뭐 이게 사야 될 게 많으니까. 네, 그래서 관련된 그 기사 한번 보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놀부 아저씨 나왔습니다. 여기가 이게 네이버 그 놀부의 생활 금융 가이드라는 건데요. 되게 좀 시리즈별로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 이 접속하셔가지고 시리즈 한번 읽어보시고. 예, 그래서 오늘은 그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이 기사 가지고 저희가 한 번씩 말씀 나누도록 자, 하겠습니다. 대출 금리를 내 대출 내 금리를 깎는 방법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깎는다. 예. 깎는다. 일단은 깎기 이전에 먼저 처음부터 잘해야 돼. 처음부터. 처음부터 잘해야 예. 즉 나라에서는 저소득층한테는 대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에요. 자, 그래서 그 관련된 제도들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 이거죠. 네. 상대적으로 돈 많으신 분들 해당상 안 됩니다. 아는 게 예. 힘이다. 네. 아는 그래서 게 힘이다. 보면 이제 저도 이 사이트는 처음 보는 것 그래요. 같습니다. 처음 봤어요. 이게 예. 서민금융 나들목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어디서 운영해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저희 회사 바로 앞에 있는 건물에서 하고 있죠. 예, 서민금융나들목. 즉, 뭐 서민이라든지 신혼부부, 뭐 창업자, 대학생, 다문화 가정, 고령자 등 이제 다양한 계층의 대출 지원 제도가 있다. 야, 이런 것 같아요. 내한테 해당하는 게 몇 개가 해당하네. 꼰대 씨는 뭐 신혼부부 아니고 서민 아니고 뭐 신혼부부 창업자? 또 신혼부부 뭐 결심만 하면 또 신혼부부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신혼부부는 나이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결심만 하면 되는 게 신혼부부인데 고령자 지원 아니고 고령자 지원? 고령자 또 뭐 그 우기면 고령자들 되고 서민도 뭐 네. 또 될 수 있는 거고 또 뭐 창업 여러 가지 엮을 수 있는 게 많네. 엮을 수 있는 게 엮을 많다. 수 있는 게 많네. 네. 어쨌든 그죠? 시중금리가 약 4에서 4% 정도 수준입니다, 현재. 근데 이제 우대 금리 하면 여기서는 2%대예요. 저금리 2% 때문에. 때 신혼부부 부럽지 않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신혼부부. 것들 제도들이 있는데
조건이라든지 내가 해당되는지 잘 몰라요. 그걸 내부 두드려봐도 잘 안 나와. 그렇지. 예. 왜냐하면 서민을 위한 제도가 그렇게 많이 그 금융권에서 활성화하지는 않다 그리고 이거죠. 네이버 두드려 마케팅용으로. 보면 네. 그 장사하는 이렇게 광고성 그렇죠. 이런 정보들이 먼저 올라오기 때문에 왜냐면 그쪽은 돈을 쓰거든. 네. 네이버에 먼저 검색이 되도록 그렇지. 이런 뭐 키워드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먼저 띄우니까 네. 이런 이렇게 그 영업을 하지 않는 광고를 하지 않는 이런 그 정보들이 잘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약간 자산 관리하고 네네. 서민금융 나들목하고 치고 들어가지 않은 한 그렇죠. 발견하기 네.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그 첫 번째 그 서민 지원 나들목, 금융 나들목, 그 정부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두 번째, 우대 금리를 챙기자. 네, 이건 기본이죠, 기본. 쉽게 말하면 대출을 깎을 수 있습니다. 조건할 때 예전에는 이게 꺾기라는 제도가 많이 있었죠. 뭐 대출 시에 보험을 가입을 하면 금리를 깎아주겠다. 그러면 해요. 왜냐면 약자잖아 우리가. 예. 근데 요즘은 많이 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금융회사에서 이제 우대 금리를 받으려면 일단 이건 당연할 것 같아요. 그때 예전에도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래은행을 정해서 거래를 하자. 또 신용을 위한 건데 이제 급여이체, 그다음 신용카드,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 거래은행 금융상품을 한두 개 정도는 가입을 하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금리를 챙기자 이거죠. 갑자기 꼰대씨 말이 없네요. 자기가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금융기관하고 자기가 어떻게 거래했느냐, 또 그렇죠. 신용카드 결제라든지 예를 들면 매상을 얼마나 올려줬느냐, 그렇죠. 이것에 따라서 우대 금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의외로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맞아요. 그걸 왜 알려주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카드를 쓰실 때 뭐 포인트 때문에 이제 비연연금 예를 들면 현대 M 카드라든지 삼성 카드라든지 뭐 혜택이 많은 카드들이 있습니다. 적립도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특정 카드를 네. 가감없이 지칭하는 또 모니터리 TV. 그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아시다시피 비금융권이죠. 은행을 끼고 있는 카드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 신용 거래를 할 때는 상대적으로 혜택이 없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은행 관련된 그 신용카드를 쓰는 게 이런 거래를 할 때 상당히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가감히 추천해드립니다. 자, 셋째가 있네요, 그죠? 네. 셋째. 이거는 뭐, 이게 지당하신 말씀이지. 발품을 팔자. 맞아요. 발품을 팔자. 뭐든, 네. 이렇게 공들인 만큼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그죠? 공들인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땀을 흘린 만큼 대가가 있어. 네. 근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해 뭐냐면, 금리 제도가 보시면 뭐 은행연합회라든지 이런 거 뭐 조금만 두드려 보면은 금리 비교를 다 합니다. 근데 최종적인 금리 결정은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다 달라져요. 네. 즉, 그 각 은행마다 그 개인별로 체크하는 그 기준 자체가 다 틀리다 이거죠. 즉,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끈끈이 은행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무조건 발품을 팔아야지만 가능하다 이거죠. 그렇지. 즉, 다다익선이에요, 다다익선. 예. 돌아다니셔야 돼요. 예. 돌아다녀야 돼. 한두 군데가 아니라 대출 받으실 때는 한 네다섯 군데. 예. 주요 은행들은 다 다닐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리 차이가 0.5%까지 벌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 은행, 한 은행의 안에서도 상품에 따라서, 그죠? 그렇죠. 금리가 달라요. 네. 그죠? 또 담당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 그렇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서. 이렇게 생각하면 네. 너무 복잡하긴 해, 그죠? 너무 참 답답해. 이런 거 생각하면 은행에 따라 달라. 또 들어가면 상품에 따라 달라. 또 같은 상품이라도 사람에 따라 달라. 어떤 직원을 만나서 창구에서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 특히 신입 직원들은 도저히 융통성이 없고 조금 뒷전에 앉아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좀 대화를 해보면 전혀 또 생각하지 못했던 또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고 하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네요. 금융회사별로, 지진별로, 상담별로, 상관자 다 틀리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팔품 팔아야 된다. 예. 우리는 너무 다양한 시대에 살고 있어. 예. 다양하죠. 그죠, 다양해. 이게 다양한다는 것이 힘을 가진 사람한테는 자신에게 최선의 유리한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거고, 네. 힘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 다양성으로 인해서 그 힘이 있는 사람한테 이용을 당하는 거지. 예. 참 그게 안타까운. 그죠? 힘이 있어야 돼, 힘이. 힘을 길러야 돼요. 예, 힘이 네. 그 요즘 힘을 기르기 위해서 뭉치 씨는 어떤 운동이에요? 저요? 술 마시기 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술 마시기 운동. 네. 힘을 길러야 돼, 우리가. 힘을 길러야 돼. 저는 늘 이렇게 틈나면 등산을 자주 하는데, 네.
어쨌든 우리가 힘을 길러야 돼. 예, 힘을 길러야 다양성에 갈수록 다양해질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희도 이 방송을 통해서 나름대로 힘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머니소리가 힘이 생기는 방법. 우리 청취자분들이 머니소리 홈피 또는 그 우리가 팟캐스트 그죠? 팟캐스트 팟빵이라든지 뭐죠? 거기 팟캐스트. 아이튠즈 팟캐스트 예. 이런 데 가서 뭐 선물 주는 거 있다면서요. 그죠? 선물로 줘요? 팟을 주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좀 그런 댓글도 중요하지만 좀 소개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그 순위가 높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노출이 안 돼요. 그래서 보니까 뭐 꾸준히 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좀 유입이 되려면은 좀 많이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우리가 또 적게 보는 것도 아니더라고. 이게 팟캐스트가 수천 개가 있는데, 네. 수천 개가 있는데, 그래도 뭐 방송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네. 그래도 몇백 등 정도는 평균적으로 하고 있는 거 보면, 네. 마니아층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예, 머니스토리 매니아들이 그 월급에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네. 잠이 올까, 그죠? 예, 그죠?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5번째 보죠. 5번째 금리 인하 요구권. 이런 것도 있네. 이거는 이제 뭐 매스컴에서 이제 많이 신문지상에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몰라요. 예. 금리 인하 요구권. 요구를 어디에 하나, 어리가베한테 하는 거지, 사실. 그렇죠. 예, 어리가베. 대출 받은 사람이 은행한테 얘기하는 거죠. 은행한테. 즉 말 그대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권리. 네 비싸다, 그죠? 네 비싸다. 네. 좀 깎아라. 좀 대신에 깎아라. 나는 뭘 증빙을 해줘야 돼. 그렇지. 나는 이런 놈인데 어떤 놈이냐면 어. 회사 좋은 데로 옮겼어. 그렇지. 예, 쉽게 말하면 중소기업 있다가 대기업을 갔어. 이거는 인하 사유가 되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예. 그리고 내가 한 200만 원 벌다가 한 500만 원 벌어. 소득이 증가한 거죠. 그럼 당연히 신용도가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인하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리고 내가 빚이 이 정도 있었는데 그 빚 갚았어. 예. 은행들은 이거를 전산으로 자동으로 솔팅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이거죠. 예. 그렇지.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한 대리급이었다가 이번에 승진한 거지. 예, 가장급으로. 그런 것들도 변화가 된다 이거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이게 금리 인하 요구권 이게 따라서 그냥 그 담당 그 직원을 만나 가지고 금리를 깎아라. 네. 그러면 은행에서는 당연히 왜 깎아요? 왜 깎아? 할 거면 그랬을 때 이 대출자가 그냥 왜 내가 깎아야 되는지 네가 알아봐. 네가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만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팁을 드리면 요즘은 금융권이 예전에는 갑이었잖아요. 예. 은행이 예대 마진 즉 대출을 통해서 예금 차이를 먹고 살았는데 중요한 거는 요즘 예금도 자체도 없고요. 예. 대출도 없어요. 왜냐하면 빚내 가지고 부동산 사시면 다 샀어. 빚내가 투자할 사람도 별로 없어. 즉 은행도 이제 갑이 아니다 이거죠. 은행도 영업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표현이 좀 그렇죠. 그 대출을 건전한 대출들을 일으키려고 영업적인 그 마인드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무조건 얼마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도 있다. 은행은 요즘은 똥줄 탄다 이거죠. 은행도. 예, 그거요. 그래서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뭐 그 창구를 방문해서 우리가 이런 걸 해달라, 알아봐 달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바로 내가 만약에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그 지점이 있을 거예요. 담당자 이름 알 거거든요. 거기다가 바로 전화 걸면 돼요. 핫라인으로. 예. 핫라인으로 그 직원 바꿔주세요 하시면 바꿔줍니다. 그리고 핫라인으로. 핫라인에 핫라인. 이게 참 발음이 잘 안 되는 방송 뭉칩니다. 그럼에도 청취자분들은 충분히 이해하는 방송. 그래서 전화하세요. 전화하셔가지고 자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깎아달라 아니면 변경해달라 아니면 금리가 이랬는데 맞냐 안 맞냐 즉 직원을 괴롭히자 이거죠. 그렇지. 예. 그거는 전화 한 통이면 가능하다. 굳이 우리가 방문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다양성의 시대에서는 네. 그런 다양한 것을 누가 많이 알고 있느냐. 그렇죠. 또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정당하게 네. 어필을 따지느냐. 네.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하느냐. 이런 사람이 뭐 첫째 모르고 있다거나 또는 알면서도 그것을 상대방이
당연히 챙겨주겠지 미리 알아서. 예, 그렇게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놈이 돼버리고 놈이 되고 네. 그렇지 않고 알고 있거나 또는 아는 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왜 이렇게 내가 나를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를 하냐. 요건 요렇고 저거는 저래서 깎아다. 깎아다오. 이렇게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요구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분이 되는 거예요. 분. 그죠? 예, 분. 예. 놈보다 분이 되자. 아, 이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으로서 대접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우를 스스로 그죠? 스스로 못 받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왜? 예, 그런 몰라서. 것도, 그렇지 몰라서 이런 계약 관계, 금리 네. 관계 이런 관계에서는 특히 사실은 어쨌든 자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그죠? 솔직하게. 예, 까놓고 음. 이런 그동안의 금융 회사들이 우리 그 금융 소비자들한테 특히 일반 서민들한테 굴림해 왔던 게 사실이거든. 맞죠. 예, 네. 예, 절대적으로 정서적으로. 네. 예, 그래서 이 일반 서민들은 옛날에 그죠? 옛날에 일반 서민들 아주 마음이 선량한 사람들은 파출소 앞도 잘 못 가. 왜냐 파출소 앞에 지나면 왠지 그 좀 무서운 데인 것 같아. 왜 아무도 그게 안 가봤으니까. 도둑이 재발 지리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 근데 안 가봤으니까. 예. 그리고 파출소 거기는 맨날 뉴스 나오면 뭐 이렇게 잘못한 사람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대로 뉴스 나오니까 뭐 파출소 가서 뱀 고쳤다는 뉴스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파출소 앞을 지나면 왠지 그죠? 예, 근데 그만큼 이렇게 권위적인 시대였다는 거죠. 근데 네. 이게 금융 시장에서는 그만큼 은행들이 금융기관들이 그동안 서민들한테 이렇게 권위를 행사했어. 예, 권위를 행사해서 그러니까 이 사실은 대출을 하러 은행에 간다는 것은 그것을 은행이 파는 상품을 사주러 가는 거거든. 그렇죠. 사주러 가면 내가 소비자야, 그죠? 내가 이자를 내서 은행 수입을 불러주고 그 친구들을 만들어 놓은 상품을 사러 가는데도 네. 이게 대우를 우리가 오히려 그죠? 소비자들이 오히려 기가 죽어가지고 네. 예, 마치 뭔가 위축돼 가지고 그죠? 네. 그런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게 현실이었다. 이제는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네. 예. 더 이상 갑이 아닐 수 있다. 은행도 힘들다 먹고 살기. 은행 네. 지금 어려요. 절대 은행들 계속 점포 사라집니다. 은행들 구조조정 계속 들어갈 겁니다. 예, 어쩔 수 없어요. 시장이 줄어들거든. 그리고 며칠 전에 그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그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서 그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 이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은행들은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예. 개인 금융. 개인 금융이 예. 1인 금융. 1인 금융이 예. 펼쳐진다. 예.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이렇게 파급되는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변화들, 네. 그죠? 특히 금융 서비스 이런 금융 시장의 변화들이 참 어떻게 변화될지 네. 사뭇 기대가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출 금리를 어떻게 깎을까? 네,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 정리 되게 잘 해놨네요. 여기 예쁘게 정부 등 지원 제도 살피기. 두 번째 우대금리 챙기고 중간중간 조건이 네, 충족이 됐는지 확인할 것. 네. 셋째 불편하게 대출받기. 즉 발품 팔자. 은행별로 지진별로 다 틀리다. 무조건 다양한 비교 발품을 팔아야지만 가능하다. 나의 땀 한 방울은 네. 나의 이자 0.1%다. 네. 이런 생각으로. 그렇죠. 넷째, 또 나와 있네요. 비슷한 내용이네요. 상단 비교해보고. 그죠, 뭐 비교 견적 많이 하니까 이것도 비교 견적을 하라. 이게 비교 견적이요. 네. 다섯째, 금리 인하 요구권. 이거 중요하죠. 요구하지 않으면 절대 안 챙겨준다. 그죠? 알고도 안 챙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쁜 뭐 바쁜데 뭐 말도 안 하는데 챙겨줄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사전에 전화상으로 문의해보면 됩니다. 방문 안 해도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연체하지 말자. 예. 이런 상대방을 찔끔하게 해야 돼. 내가 딱 선수를 쳐야 되는 거지. 네. 내가 이러이러한 조건인데 어떻게 좀 이렇게 금리를 깎아준다든지 이런 게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없냐고 딱 네. 하면 그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 이제 낮추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대환이라는 게 있어요. 즉 쉽게 대환. 말하면 내가 상대적으로 5, 6% 정도 고금리를 받고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담보대출 예전에 받으신 분들 8년도, 9년도에 그런 분들은 지금 이제 금리가 많이 낮아졌잖아요.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이게 네, 대환이라는 거예요. 네. 즉 3년 이상 유지시에는 중도상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금리가 낮으면 글로 갈아타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걸 몰라서 안 합니다. 예. 예, 1% 차이 큽니다. 예. 그럼요. 예. 수익 내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렇지. 거기다가 뭐 진짜 네. 금액이 조금 높고 또 그 기간이 길어지면 그렇죠. 그 금액이 크죠. 그래서 금리가 높으신 분들은 깎는 것도 중요하지만 갈아타는 것도 고민하자. 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그렇죠. 네. 자, 오늘 우리 놀부 아저씨와 함께 저금리 시대라고 하는데 왜 나만 이자가 비쌀까? 이런 고민에 현실적인 고민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네이버 협력 우리의 협력회사인 파트너 기업 네이버의 협력을 받아가지고 놀부 아저씨와 함께 깔끔하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뭉치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